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조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중개 실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법 강사이기도 하지만 위패스라는 학원의 중개 실무 전임 강사이기도 하죠. 최근에 제가 모든 중개 실무 커리큘럼 촬영을 마치면서 또 드는 소회도 있었지만 그 소회는 본 영상에서 차치하도록 하고, 실제로 많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중개사님들이나 혹은 지금 소속공인중개사인데 개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저한테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도 많이 드리고 있죠. 그에 앞서서 지금 이분들은 그래도 자격증이 있어서 창업을 고민하실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자격증 취득이죠. 중개보조원은 사실 도장을 쓸 일도 없고 행정처분의 대상도 아니고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두 가지, 단순 사무보조 아니면 현장 안내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개보조원으로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시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제한이 많고요. 이 제한을 위법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 자격증을 따셔야 되는데, 이 자격증을 땀에 있어서 공인중개사 시험이 사실은 아무리 객관식 시험이라고 하지만 예전에 비해 많이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고, 또 수험 기간을 상대적으로 아주 단기에 잡기에는 무리가 있는 시험입니다. 그쵸? 특히 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럴 텐데요. 그러면서 실무 강의를 떠나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시려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실제 제가 현업에서 7년차 개업공인중개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자격증 공부를 함에 앞서서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실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직장인인데 직장을 때려치우고 전업수험생으로 공인중개사 공부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말리고 싶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전업수험생이 아니어도 육아 병행을 하고도 직장 병행을 하고도 합격을 하실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또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주관식에 대한 압박도 없을 뿐더러 1차, 2차를 나눠서 공부할 수 있는 또 극단적으로 그런 방법도 있죠. 물론 동차로 합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2차 제가 중개사법 강사다 보니까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올해 말고 작년 기준에는 민법 문제가 굉장히 다수 출제됐기 때문에 1차를 합격해놓고 이제 1년이 지나서 민법 문제가 나와버리면 굉장히 불리한, 동차생들이 유리한 시험이었어요, 작년에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만 공부했어도 충분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적으로 정말 제한이 있다면, 나눠서 하는 한이 있어도 성인이라면 당연히 직장과 소득활동을 병행하시는 것을 일단은 추천드립니다. 저도 겸업을 하면서 중개사 시험에 동차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는 알지만, 그래도 엉덩이를 무겁게 오래 한 번에 앉아있지 못하더라도 자투리 시간이나 쪼개서 활용할 수 있을 때 그걸 집중력으로 발휘하면은 충분히 아직까지 가능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일단 그걸 서두에 좀 말씀드리고요. 기회비용을 계산했을 때 너무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첫 번째는 왜 이 자격증을 따려는 것인가를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자격증을 그냥 따는 게 말 그대로 직장 다니면서 그냥 보험식으로 혹은 노후에라도 혹은 필요할 것 같아서, 혹은 막말로 주변에 누군가 보조원으로만 있는데 몇 년째 공인중개사 도전했는데 안 돼서 본인이 따서 본인이 개업해주고 본인의 그 지인을 보조원으로 앉혀서 그 사람을 일을 하게끔 하려고 하기 위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선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공부할 때 왜 따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정하셔야 그 방향을 감에 있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 자격증을 따려는 것인가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격증을 절대 그냥 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간에 굉장히 험난한 길도 많고요.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라는 건 놓고 싶게 돼 있어요. 놓고 싶을 때 그걸 꽉 잡아줄 수 있는 게 왜 하려는가.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나모리 가지오라는 제가 좋아하는 기업인이 있는데, 이 사람도 책을 냈죠, 옛날에. 왜 일하는가 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행정사 포함해서 공인중개사까지 총 18개 자격증을 취득할 때 왜 따려는가에 대한 명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왜 따르는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년 뭐 10,000명에서 20,000명 배출을 하죠. 절대평가고, 그러다 보니까 절대평가를 하지만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매년 이제 10,000에서 20,000, 뭐 15,000명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10,000명, 응시자 수가 줄어서 뭐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10,000명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일반적인 전문직을 비교해보면 뭐 행정사 같은 경우도 250에서 260명밖에 안 뽑죠. 뭐 여타 전문직 법무사 같은 경우는 100몇 명밖에 안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전혀 없어요, 인원수로. 그쵸? 절대값으로 출원인들을 다 뽑아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이제 세 번째를 말씀드리면, 바로 그래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1번과
직결되는 이야기인데 왜 따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의 경쟁력과 여러분들의 초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자격증을 따고 나서도 그냥 장롱으로 묵혀두는 수밖에 없어요. 전 국민이 한 번쯤은 고민하고 공부한다는 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어떤 목표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반드시 정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좀 착각하시는 게 많이 있는데 가끔 저희 사무실에도 오셔서 손님인데 본인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뭔가 자기도 공인중개사니까 뭔가 기싸움을 하려는 건지 본인이 이제 절대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솔직히 말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고 일을 안 해본 사람이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개 실무는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에요. 자격증을 딴 거는 말 그대로 그냥 공인중개사 자격을 부여했을 뿐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자격증이 있는 것이 실무의 전문가다? 부동산 관련된 지식의 전문가다? 전혀 아니에요. 기초적인 지식을 판단하고 자격을 준 그냥 세상에 나오게끔 할 수 있는 요건만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를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다사다난한 일들을 겪고 많은 사례를 겪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그러잖아요. 똑같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자격사라고 해도 실무 몇 년 차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봤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실력 차이와 이 세상을 보는 시야는 천양지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하면 똑같은 개업 공인중개사여도요 능력과 또 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그들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개사는 정말 밥을 굶어가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중개사는 이 중개업 하나만으로 큰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뭐 막말로 중개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개업에서 일을 하면서 큰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매우 기쁘겠죠. 기쁜 거는 마음껏 누리셔도 되는데 이걸 영업력이나 혹은 본인의 미래가 보장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학원에서 내세워주는 추천해주는 매력적인 문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노후를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영업력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자체적으로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 그거 꼭 명심하시고 자격증을 준비하시길 바래요. 자, 다음은 네 번째인데요. 이제 어떤 목적으로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통상적인 중개업을 통해서 할 것인지 혹은 중개업을 한다면 어떤 중개 대상물을 주 목적으로 해서 이쪽에 내가 강자가 될 것이라고 목표를 잡고 할 것인지 혹은 뭐 어떤 사무소 같은 경우는 개설 등록을 해야지 경매 매수 신청 대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기본 요건이거든요. 개설 등록을 안 하면 매수 신청 대리 자체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 신청 대리를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서 경매를 위주로 하는 분도 있어요. 본인도 직접 경매에 뛰어들기도 하고 뭐 이런 분도 있고요. 혹은 어떤 분은 분양이나 이런 쪽만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진짜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도배나 이삿짐 같은 걸 같이 운영하면서 겸업으로 역으로 도배나 이삿짐을 먼저 하시기 때문에 손님이 기존에 많아서 중개업까지 따서 이걸 역으로 손님을 이끌어오는 이런 방법들 있죠. 혹은 정년퇴직을 하셔서 정말 말 그대로 연금도 빵빵한데 노후에 집에서 놀기 싫어서 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열어놓고서 명함이 필요해서 부동산 전문가로서 공인중개사를 따놓고 직접 투자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제가 본 분들도 가지각색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하실지를 명확히 좀 설정하시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아까 1번과 나머지 2, 3번과 다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 맥락이 큰 틀에서 이 모든 목적들이 다 이어져야지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고도 성공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다섯 번째는 또 이어서 이제 부동산은 정말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야로 어떻게 일을 하고 싶은지 적어도 한번 생각은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여섯 번째,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실제 일해보는 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일을 조금이라도 경험해보실 수 있다면 간접 경험이라도 어깨 넘어서라도 지인이 누가 운영하고 있다면 거기를 잠깐 며칠이라도 가서 보는 한이 있어도 좀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시는 걸 사전에 좀 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요, 제가 많은 상담을 해드리면서 느낀 건데 되게 쉽게 생각하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다른 자격사에 비해 크게 어렵지 않아서 쉽게 생각한다는 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개업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자본이 별로 안 드니까. 그건 사실인데 이게 여러분 중개사가 대표로서 자신의 이름 걸고 자격증 걸고 개설 등록증 걸고 공제 증서 걸고 사업자 등록증 걸고 개시 의무 있죠? 이걸 걸고 중개를 해준다는 것은요 엄청난 책임감과 무게가 따릅니다. 여러분, 사고 한 번 나면요 푼돈 뭐 보수 몇십만 원 쉽게 하나 하려다가 사고 잘못 나면은 몇백 몇천을 물어주는 게 이 바닥입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잘못 한번 밉보이거나 사람한테 잘못 한번 실수하면은 동네에서 입소문 나는 게 이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했다간 큰 코 다친다고 하는 게 꼭 명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여덟 번째,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일환으로 겸업이나 부업을 그냥 하려는 분들인데, 이거 이제 9번째랑 이어서 얘기하는 건데요. 직원만 두고 그냥 자기는 주말에만 나온다, 혹은 자기는 안 나오고 직원만 하면 두려고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선은 겸업 부업을 제가 좀 독하게 말할게요. 이딴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그냥 안 여시는 게 좋아요. 중개업은 여러분, 제가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오늘 제가 아침 10시 11시에 나왔는데 지금 이제 저녁 8시 돼 가거든요. 이제 지금 처음 시간 났어요. 이게 일상이에요. 이게 일상. 예, 갑자기 계약을 오늘 또 하게 되고, 갑자기 손님이 오시고, 또 갑자기 임장을 나가고, 생각지 않았던 분을 도와드리게 되고, 뭐 상담도 하게 되고, 뭐 잔금도 치르고, 이러다 보면은 시간 이렇게 돼요. 매물도 받고 하다 보면은 직원을 둔다. 좋죠. 좋은데 이 직원이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일반적으로 직원이 사장이 안 나오면은 그 사무실은 금방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직원이 어디까지가 직원이지 내 분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분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는 내가 제대로 컨트롤하고 내가 밉보이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내 분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사장으로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천리안을 가지고 있어야 직원을 원격으로도 멀리서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땄는데, 이제 개업을 했는데 안 나온다? 큰 코 다칠 생각입니다. 겸업 부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제 유료 강의에서도 말을 하는데, 제가 짧게만 말할게요. 이제 유료 강의에 대한 내용은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세븐잡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간단히 남들 잘 때, 남들 먹을 때, 남들 놀 때 이걸 다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모든 걸 포기했어요. 일만 가지고 하루 종일 24시간 생각하고 또 하고 또 일하고, 이렇게 지내야만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은 중개업과 연결되는 일, 파생되는 일, 같이 시너지가 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같이 컨텐츠가 되고 융합이 돼서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또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원격이나 기한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고, 또 다른 사업, 가족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또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자리를 잡은 36년간 한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다른 사업을 하면서 병행하면서 이걸 한다? 몸이 하나인데 불가능해요, 여러분.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근데 가능은 하죠. 열어는 둘 수는 있으니까. 근데 수입이 안 나오겠죠? 중개는 여러분들이 씨를 뿌린 만큼, 움직인 만큼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입니다. 계약을 해야 돈을 벌어요. 계약이 나와야지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루에 손님이 100명, 200명 와봤자 계약 안 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겸업 부업은 초창기에 여러분들이 중개의 고수라든지, 진짜 가족이나 믿을 사람이 있어서 직원을 둬서 운영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한 매장이 오토 매장이라서 중개업을 운영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게 아니면 겸업 부업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참고로 전혀 다른 일을 하면서 이걸 두 개를 투트랙으로 돌린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개업 하나만 해도 3년, 4년을 열심히 받고 또 열심히 이름을 알리고 얼굴을 알려야 될까 말까 한 겁니다, 여러분. 전 지금 7년 차인데도 아직도 저를 모르는 분도 많아요. 아무리 제가 바쁘고 하더라도 저는 아직 멀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데, 계약 수백 개 해보고 맨날 계약 있는 저도 이런데, 이제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을 하려는 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지금 저 같은 사람이 수두룩 빽빽인데,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자격증 따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끼 갖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직장인보다 2배 열심히 뛰어야 사업자는 본전치기를 합니다. 그 마인드 안 하고 가시면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10번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사업 계획이 기본입니다. 모든 사업은요. 그쵸? 적어도 여러분들이 사업장을 운영하시려면 조그만 사무실이라도 이 사무실 대표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한다면 반드시 자본이나 이 월 매출 계획이나 목표, 이런 것들을 꾸준히 그 상권 분석도 하시면서 계획하시고 들어가셔야 어느 정도 목표치를 가시화하고 시각화하고 목표화할 수 있어야, 수치화를 시킬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나마 그에 근접해서 갈 수 있어요. 그냥 막 들이밀면 안 됩니다. 뭐 물론 예외로 본인이 건물 주고 본인 건물에 놀리는 공실에 하나 열어두겠다, 상관없죠. 근데 이런 경우는 아주 특수한 상위 몇 %의 이야기고요. 일반적인 경우를 빗대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중개 실무 아카데미를 하면서도 많은 중개 실무 상담을 하고 제가 또 많이 겪잖아요. 근데 특히 최근에 이제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가 나면서 되게 제가 햇병아리 때 했던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주제 넘게 까불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했던 생각들이고 제가 겪으면서 많이 부딪히고 깨졌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적은 메모들도 책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어쨌든 여러분들보다 나이는 제가 적을 수도 있겠죠. 보시는 분보다. 그렇지만 제가 훨씬 많이 겪고 무수히 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겪은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격증 그냥 따지 마시라라는 이야기로 몇 마디 말씀드렸는데요. 영상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